네, 안녕하세요. 콘스탄틴과 함께하는 세종대왕 홍성준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주택연금 얼마나 더 이자를 더 뗄까? 네. 이건데, 이건 또 어떤 주제인가요? 네. 주택연금 하면요, 네네. 최근 굉장히 네네. 각광받고 있는 네네. 노후생활비 그렇죠. 재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콘스탄틴님이 네. 이제 많이 들으라 그래가지고, 네네. 나도 이제 160만 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자기가 받는 월급하고 비례해서 낼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네네. 월급을 더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네. 국민연금? 네네. 국민연금사에서 월급 이렇게 작으시면 그렇죠. 이렇게 비싸게 자영업자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데, 네. 근로소득자는 못 올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어떻게 보면 법인 그냥 대표로도 돼 있는 건데 그럼 근로소득자죠. 근로소득 돼 있는 네, 거지. 급여를 올려야지 같이 올라요. 자영업은 어디까지 자영업인 거예요? 자영업은 근로소득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안 내요? 사업소득세 내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세? 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보통 하죠. 가게를 한다든가, 네네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제조업 일부 좀 한다든가, 그렇구나. 그런 분들, 프리랜서로 뛴다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가 버는 돈이 뭐 1년에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최고치를 낼 수는 있어요. 낼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주택 대부분 한 채씩 가지려고 노력하고 네네네. 갖게 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은 네네.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 네. 뭐냐면 노후에 자기가 부부가 자기 집에 살면서 그 해당 주택으로부터 연금을 거꾸로 영모기지라고 해서 거꾸로 받는 거예요. 네네네. 거꾸로 대출 받는 거 대출. 네네네. 매달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네. 그 대출이 아니라 연금으로 준다 이거죠. 연금을 준다. 예, 네.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했는데 요새 해지가 엄청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택 가격이 하지 말라고.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 네. 반영도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 뭐 편한 대신 받는 게 좀 작다. 아 작다. 네. 네. 작으니까 좀 재미없다는 재미없다. 거죠.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 말고 주택으로서 또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우리가 상승률을 전국 평균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평균을 내서 하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주택연금을 받은 것은 대출이에요. 네. 그 대출 이자를 안 내잖아요, 자기가. 예, 예. 그 대출 이자가 쌓인다고요, 거기. 예. 쌓이는데 그 이자가 보통 우리가 연 4%다. 네. 그러면 달리거든요. 네. 그러면 4%에 대해서 1,000만 원이면 4%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네. 40만 원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무슨 뭐 3만 얼마씩 내면 돼요. 네. 그러면 연 4%가 되는데 네. 그걸 냈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데 이거는 안 낸다고 이자를. 네네. 이자를 안 내고 쌓아둔다고. 네. 네. 그러면은 안 낸 이자도 네. 다시 이자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월복리라고 하는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내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더 뗄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자율 구분을 네. 달리하고 복리라고 구분을 해요. 네. 달리는 뭐냐면은 그냥 원금에 대해서 이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금액밖에 안 붙어요. 근데 복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네. 다음 해가 지나면은 원리금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하. 복리는. 예. 복리로 굴러요. 복리로 굴러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리보다는 연 단위로 복리로 굴러가는 거, 가마치는 거. 그것이 더 이자가 높아요. 근데 연보다는 월로 가마치는 게 더 높겠죠. 그렇죠. 그게 월복리. 근데 주택연금은 월복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복리도 있어요. 일복리. 360일 동안 계속 복리로 굴러가요. 이런 경우 상품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만약에 사채를 한다 그러면 시간 단위 복리, 분 단위 복리, 초 단위 복리도 할 수는 있겠죠. 있어요. 이건 근데 이론적인데 어쨌든 간에 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아도 달리로 내는 게 좋겠죠. 네네. 복리로 내면 손해잖아요. 네. 물론 내가 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했다. 그러면 어때요? 복리로 굴러가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의 상품들은 다 달립니다. 달리다. 자기가 투자했을 때는 달리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대출할 때도 달리인데 네. 그 주택연금처럼 네. 중간에 돈을 안 낸다. 이자를 안 낸다. 네. 그러면
복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억 원을 예치했어요. 그리고서 100년 지난 뒤에 과연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달리입니다. 1억 원을 넣고 달리로 굴러가요. 연 10%입니다. 그러면 1억 넣고 연 10%면 1년 뒤에 1,000만 원 붙는 거예요. 이자가. 그런데 100년 뒤는 얼마가 붙겠어요? 10억 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1억 원 내고 11억 원을 받아갑니다.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은데요. 그죠? 100년 동안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원 괜찮은데 100년이란 말이에요. 100년 뭐 죽으면 나오겠네. 달리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도 매번 정액으로만 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재미없다. 근데 만약에 복리로 굴러갔다. 1억 원을 예치해놓고 1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연 10%로.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만?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계략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뭐 100억, 200억. 100억, 200억? 놀라지 마십시오. 와. 연봉리로 하면 1조 3,779억 원이 나옵니다. 1조에 1조. 차이가 뭐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런 상품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건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연봉리가 아니라 월봉리로 굴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2조 1,13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럼 어때요? 보시면은 지금 주택연금이 월봉리로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섭잖아요. 이거 보면. 그죠? 일봉리는 뭐 그다지 많이 안 높아요. 2조 1,99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복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고 특히 월복리는 정말 무섭다는 거. 아니 근데 주택연금이 진짜 지금 이렇게 간다고요? 월복리로 굴러가요. 물론 이제 10%로 굴러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자율은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코픽스 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코픽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3월 9일자 현재 1.6%거든요. 1.64%? 6개월 단위로 변동이 돼요. 거기다 가상금리 0.85%를 붙입니다. 그게 주택연금 이자율이에요. 근데 CD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91일물짜리 CD금리. 3월 9일자는 그 CD금리가 1.5%예요. 거기다 1.1%를 더합니다. 그럼 2.6%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변동을 써요. 왜냐하면 6개월이 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코픽스 금리를 쓰는데 뭐 CD금리는 3개월이니까 계속 변동을 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만 내는 건 아니에요. 이자가 더 플러스 더 붙습니다. 연보증료가 0.75%예요. 이것까지 합쳐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코픽스 금리를 적용했다. 3월달 기준으로. 그러면 3.24%를 내야 돼요. 3.24. 근데 이거를 달리로 내면 그다지 부담이 없는데 복리로 쌓아진다면 나중에 엄청납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CD금리 적용 시에는 약간 높아요. 3.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픽스 금리를 쓰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택연금 얼마나 받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작은데요. 제가 볼게요. 3억 원짜리 주택을 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종신용으로 정액으로 받는 것은요. 65세인 사람은 76만 5천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매월. 그것도 못 받아요? 네. 그 다음에 5억 원일 때는 12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억 원일 때는 178만 6천 원, 9억 원일 때는 229만 6천 원, 12억 원일 때는 269만 원이 되거든요. 좀 현실적인데요. 네네. 현실적인. 그러나 12억 원 대비해서 그다지 많지는 않죠.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받는데 사람이 뭐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월세가? 월세는 한 3, 4% 나오나요? 연으로? 월세는 저 정도면 뭐 150, 200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또 서울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월세를 낼 수는 없죠. 왜냐면 자기 아파트 사는데 자기 집에 월세를 낼 수는 없죠.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게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받는데 그 200년 동안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받느냐? 65세 시점에 기대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19.2년밖에 못 살아요. 평균. 기껏해야 20년에서 21년밖에 못 받아요. 그죠? 여자는 기대연명이 23.6년이라서 이거밖에 못 받는다. 뭐 최장 뭐 25년 정도 평균적으로. 그죠?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때 그 신청을 하면 25년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로
그 65세 여자인 경우 25년 동안 떼야 되는 이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가격이 3억 원이다. 네. 그러면 65세 때부터 매월 76만 5천 원을 받고요. 네. 25년 동안 2억 2,95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죠?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자를 계산한다면요. 달리로 계산하면 원래 여기 이거 받는 금액에 네. 9,691만 원 내면 돼요. 네. 그러나 월봉리로 돌아간다고 네. 했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내야 되냐면은 무려 1억 2,899만 원이라고 하는 네. 이자가 내부에 숨겨져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달리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복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208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거죠. 와. 자, 그리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네. 복리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예. 5억 원짜리 주택을 만약에 신청했다. 그러면 65세 때부터 127만 6,070원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나 25년 정도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3억 8,283만 원을 받는데 이것을 달리로 이자를 부담한다면은 달리 이자는 1억 6,16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월복리로 나간다고 그랬죠? 네. 월복리로 간다면 보세요. 2억 1,515만 원이에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총 받는 게 3억 8천인데 이자가 2억 1,500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많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달리보다 예. 5,352만 원 더 내야 되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돈은 3억 8천인데 그동안 부담해야 되는 돈은 이자는 예. 2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어때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이자를 처음부터 내는 건 아니지만 예. 쌓여진다니까요, 이게. 아, 네, 써야지. 안 내지만 예. 7억 원일 때는 예. 보겠습니다. 7억 원일 때는 178만 6천 원씩 평생 받는데 예. 25년 받으면 5억 3,580만 원이에요. 네. 달리로 계산하면은 주택연금 이자는 2억 2,6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건 월복리로 굴러가거든요. 아. 3억 11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럼 잘 보세요. 5억 3천만 원 연금 받으면서 예.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자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깝죠. 아. 이자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보면 놀랍니다. 네. 그래서 7,490만 원 더 내는데요. 네.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다. 그러면은 229만 6천 원을 평생 받는데 25년 받으면 6억 8,8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달리 이자로 계산하면 2억 9천 정도 달리 이자인데 네. 월복리로 굴러가겠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자가 4억 원에 육박합니다. 3억 8,712만 원. 네네. 6억 8천 받으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3억 8,700만 원을 예. 이자 부담해야 돼. 예. 평균적으로 내가 받는 돈의 57%를 이자로 내야 돼요. 나중에. 진짜요. 만약에 10억 원을 네. 받았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5억 7천을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이 불합리하다. 있죠. 너무 이자가 많다는 거죠. 오. 그래서 9억 원짜리는 달리 대비해서 9,600만 원 더 내야 되고 네네. 12억짜리라고 예. 했을 때는 260만 9천 원을 평생 받는데 25년 동안 네. 거의 8억 원을 받아요. 7억 8천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리로 계산하면은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네. 월복리로 굴러가겠죠? 그러면 4억 4천 320만 원이라고 하는 월복리 이자를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억짜리 주택연금 가입하고 내가 25년 동안 7억 8천 받았는데 그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대부분. 네. 근데 4억 4천이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나 많이 내냐? 하면서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내죠. 지금 이제 콘스탄트 대기님이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네, 이거를 근데 계산을 했지만 계산해줘요. 거기서 네, 계산이 신청을 하면은 그 예시표가 조경표가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까지 네. 그 금방 확연하게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매월 뭐 매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정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예. 총량으로 사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7억 8천 받았는데 예. 한 세금 이자는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4억 4천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자꾸 이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자 이자라는 거는 여기가 내야 되는 대출이자. 대출이자? 예. 대출은 근데 어디 대출이 대출이 아니고 네. 연금을 주는 게 대출이에요. 연금 중에 대출이에요. 당연하죠. 뭘 주겠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그렇죠.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비가 대출이에요. 약간 그 대출이잖아요. 약간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에서 후순위 담보대출 그 담보대출 받은 거예요. 담보대출. 담보대출 받는. 근데 거구나.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매달. 네네네. 근데 여기는 안 내고 쌓여져요. 그렇죠. 쌓여지는 게 네. 나쁜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은 뭐냐면은 그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12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네. 달리 대비해서 무려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주택연금 편해서 가입했는데 편한 네. 만큼 네.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은 건 뭐냐? 월복리로 대출이자,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이자가 예. 월복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예. 내부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는 연금액만 보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가 이자 부담해야 돼? 네. 그것을 이것으로 제가 보여주니까 어때요? 확연히 내가 받는 것이 100인데 57을 나중에 이자로 내야 돼. 아,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솔루션은 뭐예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요. 네. 월복리 이자를 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야, 네. 진짜 이자 너무 많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거 비싸니까 딴 거 갈아타자. 갈아타는 게 맞겠죠. 뭐냐면요. 결국은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맞겠고요. 그죠? 임대료.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받아서 네. 그거 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쓰면 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네. 추가적으로 더 전세 자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럼 받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그렇게 된다면 집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물론 저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네. 집은 남아있고 네. 풍족하게 쓸 수 있고요. 네. 월세라면 어때요? 매월 월세니까 어때요?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월세 절세가 좋은데 네. 아파트는 월세 절세를 못 내주잖아요. 네. 같이 어떻게 살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주죠. 그러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아들 집에 가서 살던가. 근데 아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눈치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네. 도심 지역이라면은 집을 축소해서 가는 거죠. 네, 축소해서 이걸 뭐 12억짜리를 팔아서 네. 6억 원짜리로 소형주택으로 간다. 맞다. 그래서 6억 원 갖고 생활비 하고 그러면 6억 원 남았잖아요, 집은. 네.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팔기 아까워. 그러면 서울 집을 전세를 주고 네. 나는 약간 외곽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서울 집을 8억 원에 전세 주고 나는 4억 원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억 원 남잖아요, 차익이. 네네.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자 부담 없이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집은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다음 또 이것도 있어요. 네. 뭐냐면 난 저기 내려가기 싫어. 그러면 이 집을 아파트를 팔아.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전월세를 내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져가야지 아. 그냥 편하다고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네. 그러면은 진짜 편해요. 네. 물론 딴 데 이사 가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볼모로 잡혀 있는 건데 그 그렇죠. 불편함이 있는데 네. 하지만은 분명히 편한 만큼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걸 아신다면은 네. 반드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택연금만 찾지 마시고 그거에 나가는 이제 투자도 한번 알아보시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주로 저는 이제 담보 잡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담보 잡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전세를 주고 내가 그 좀 싼 데로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차익 갖고 투자하면서 그 노후 생활비를 거기서 충당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죠. 투자 리스크는 좀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투자 리스크는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신다면 또 콘스탄티니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또 제가 네. 안전한 투자 또 괜찮은 투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